그때 그 시절 음악여행 낭만가요. 멀어지는 나의 뒷모습 말을 벗으면은 참을 수가 없다고 그냥 돌아서서 외면하는 그대의 추가하게 이젠 다시 볼 수 없을 거란 사이에 나의 눈을 꿈을 밤을 흐르고 그대 돌아서서 외면하고 있지만 흐르는 눈물을 이렇게 쉽게 끝난 건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가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그대의 눈빛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애원하잖아 조금만 내게 가까이 와봐 그대의 숨결 들리지 않아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대의 가슴에 안기고 싶어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라 느껴도 해줘야 한 사랑인 줄 몰랐어 그대 돌아서서 외면하는 이유를 말하여 주시면 엄마 이렇게 쉽게 끝난 건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가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그대의 눈빛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원하잖아 조금만 내게 가까이 와봐 그대의 숨결 들리지 않아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대 곁에 잠이 들고 싶어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그대의 눈빛 기억이 안 나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미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리어가는 가로수 그놈이 그 향이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녁이 지는 가로수 하늘 위 그 향이 나는데 가로수 그늘 아래서요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미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소년 시절에 알았던 꿈은 세상이 변해가고 같이 닮아가는 내 모습에 내가 실망하며 때로는 변명도 해보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내가 알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지나는 옛일 누구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남은 건 때려진 후회 덧없는 그 스스로 지나온 날을 돌아보네. 예전처럼 돌이킬 수 없다고 하면서도 문득 그 무탈에 젖는 건 왜일까.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건 다시 못 올지 않나를 난 꾸밈 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잘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하이킥 역시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댓글과 질문으로 직접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그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검찰의 수사,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네. 우선 지금 그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민주당 당산에 있는 이곳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그 배후 혹은 진두 지휘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이고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민주당은 그래서 강한 유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특히나 이제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오전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당초 지난주 금요일에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한 일주일 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네. 금요일날 또 긴장이 막 되게 고조됐었거든요. 그런데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주말 사이에 또 이제 일이 있다가 이제 오늘 오전 8시 45분에 이제 기습적으로 들어온 건데요. 네.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게 물론 이제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수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정치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최소한 묵인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윤선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그렇게 보고 있는 건 뭐 저희들이 많이 봤고. 저는 뭐 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찌됐든 그 김용 부원장의 문제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정진상 정무실장 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 정권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다들 진짜 많이 놀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 내라는 뭐 이런 거 아닌 다음에야 그리고 부패 혐의 뭐 돈 먹어서 뇌물 뭐 이런 거 아닌 다음에야 이 건을 가지고 구속 수사를 한단 말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민주당 내부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아주 길게 플랜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게 플랜을 짜고 있다. 네. 네.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검찰에서 단독으로 예. 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독단적으로 저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 아하.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사람, 그리고 현재 당대표였던 사람을 네. 수사할 수 있는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길목에 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권의 가장 핵심에서 반대를 한다거나 어느 정도 그냥 용인? 그런 것이 없었으면 이런 것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는데 네. 대통령께서 뭐 지시하셨겠습니까? 물론 뭐 후보 시절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는 확정적 범죄자야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예. 야 이재명 저기 수사해라 뭐 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밑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렇게 구속하고 이렇게 지시하셨겠냐고요. 이거는 어쨌든 잘못한 것을 수사하겠다라는 네. 권력 핵심부의 의지를 검찰에서 실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검찰의 의지다. 두 분의 시각이 상당히 다른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비통, 참담, 또는 탄압 이런 이제 강한 표현들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울먹이는 모습도 이제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윤선 기자님? 이런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검찰 내외에서 뭔가 좀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나요? 취재하신 내용 중에? 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전화 취재를 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취재를 했는데 예.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시작 서막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서막. 예. 예. 그리고 사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아주 그냥 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면 험한 특히 얘기? 예, 그러니까 민주당 주변에서 뭐 검찰 쪽에 취재를 또 해서 하는 얘기겠죠. 기자들한테 전달해 주는 이야기인데 네.
어쨌든 지금 김용 부원장 기급체포 구속이 되어 있는 구속됐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해서 오늘 출금 조치가 내려졌는데 조만간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공개 소환 요구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거다. 그런데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게 20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20일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가하게 이렇게 대응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 국감 종반전이에요. 오늘 다 종합국감하고 끝내고, 그리고 원래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대통령실 이전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트랙을 밟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틈이 없이 조사가 막 들어오고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정신이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말 사이에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상당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회의를 네. 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플랜 A, B, C 이렇게 계속 짜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설정해놓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 대응 수위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검찰의 움직임도 기민하지만 민주당도 기민하게 대응할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장윤성 기자님 말씀하신 20일 안에 지금 정진상 정무실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개 소환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파악한 검찰 내부에서의 움직임이란 말씀이죠? 근데 이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고, 날짜를 정확하게 못 들었다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딱히 20일 안에 이게 된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그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긴장을 높인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장성철 소장님, 이제 민주당이 지금 느끼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도 이해를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단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또 시작을 해서 상당히 지금 대책회의도 하고 있다고 정은성 기자께서 말씀 주셨고요. 상당히 강하게 어떤 플랜을 짜서 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까? 네, 저 이렇게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에 끌려 들어가는 모습은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PD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가 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지금 정치 보복이나 수사나 이런 거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민주당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지금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시절에 개인적인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지금 조사받고 수사받고 측근들이 구속당한 겁니다. 이걸 왜 민주당이 다 감싸냐고요. 예를 들면은 저는 더 중요한 게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당한 거는 민주당이 통치권 차원에서 벌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냥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 개인적인 비리 의혹입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민주당 전체가, 진보진영 전체가 이재명과 함께 행동을 하면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2002년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당시에 한나라당이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받고 당사도 반납하고 여러 가지 수사 많이 받았어요. 구속도 당하고. 당시 이회창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밑에 사람 잘못 없다. 내 잘못이다. 나를 조사하고 나를 잡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당과 본인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끊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를 않아요. 본인의 개인적인 비리와 의혹을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를 취재를 해보면 그 두 가지가 이제 그러니까 착종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전 원장이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신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용공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부패로 이렇게 낙인을 찍고 수사를 몰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 인터뷰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그다음에 동해어부, 뭐 그리고 오늘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도보다리 회담 당시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뒷골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USB 안에 뭐가 담겼는지 밝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남북 관계 문제를 가지고 뭔가 종북 주사파 뭐 이런 방식으로 뭐라고 용공몰이를 하고 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대책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여러 언론에 티타임이 부활하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검찰발로 계속 보도가 되면서 일종의 이제 부패 낙인 찍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수사를 해봐야 되고 혹여라도,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 혹여라도 털끝만한 거라도 하나 나와서 뭐 회식한 그거라든가, 뭐 최근에 2013년도에 무슨 뭐 유흥주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혹여라도 뭐 털끝만 몇 억대는 아니더라도 혹은 뭐 몇십만 원이라도 뭐가 근거가 나오면 그때는 완전히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어찌됐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일전 한 푼 받은 바 없다고 얘기하고, 김영 부원장도 마찬가지고, 정진상 그 정무실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입장을 발표해서 대선 불법 자금, 그러니까 불법 대선 자금 같은 경우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 허구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본인 이미 수차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다 받았고, 그리고 9월 16일날 핸드폰도 다 압수됐고, 그리고 지금 출국 금지된 상태이고 언제든지 조사에 임하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결백하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그렇지 않다. 이동규가 이런 말을 했다. 앞으로 더 나올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막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재판 가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혹시 모를 어떤 가능성 때문에 자신 있게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혐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고 말고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처럼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왔는데 지금도 뭐라고 그랬냐면 양심의 법정에서는 저희들은 무죄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유동규라는 당시에 이재명 시장을 모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했던 사람이 계속 폭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대장동 돈 대선 캠프로 갔다, 이재명 후보 모를 리가 없다, 추가 폭로하겠다, 이재명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동규 본부장이 나와서 지금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조작 수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아니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방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말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김용으로부터 나는 사탕 하나 받지 않았어 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내가 정치자금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지사 선거 때 50만원 받았다. 이게 물론 공식적으로 받은 거지만 정치 후원금을 낸 거죠. 예, 네. 말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김용 씨가 핵심인 것 같아요. 김용 씨가 정말 6억을 받고 그것을 대선 경선 과정 중에 사용했다면 네.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앞으로 정치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진실일 텐데요. 진실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정말 장윤성 기자님 말씀처럼 실상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검찰에서 의혹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대표가 그만두고 민주당이 대표 버리고, 그럼 그 다음 또 다른 사람 타겟하면 또 버리고, 그렇죠.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게 하면 민주당 내 정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그 장성철 소장님 말씀처럼 유죄 판결되는 게 하나라도 나온다면 이건 민주당 전체가 다 같이 망하는 길일 그렇죠. 거고요. 대단히 그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 같네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자체가 진흙탕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만약에 없다. 사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나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 되게 감정적으로 격해 있으신데, 예,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동규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예. 나 김용한테 돈 줬어요. 남욱 변호사한테도 확인했어요. 정민용 변호사도 맞대요. 그러면은 김용 씨에 대해서 조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조사하죠. 그렇죠. 구속 영장 청구해야 되고, 있던 곳 당의 자택이든 사무실을 다 압수수색하는 게 정상적인 검찰의 수사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김용 씨가 아니 나는 안 받았고, 난 내가 쓴 것도 없어.
라고 입증을 하게 되면은 이 사건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했다, 조작 수사했다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지금은 김용 씨가 어떤 수사를 받고 어떤 결론을 내느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그 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서 네. 뭘 가져갔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져간 거는 한글 파일 3개, 엑셀 파일 3개. 그러니까 근데 겹치는 게 있어서 총 4개를 가져간 건데요.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져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당의 상설 특위 있잖아요. 그 상설 특위의 부위원장 추천 명단, 그리고 어떤 개인이 낸 이력서 2건, 네. 그리고 경기 콘텐츠진흥원장 채용 공고 다운로드 받은 거, 뭐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불법 대선 자금 수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걸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니 네. 검찰 측에서 일단 이게 정치 행위를 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당에 있는 상설 특위 그 부위원장 추천 명단이 이게 조직 활동의 근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그냥 추천 인사 명단인데 이게 또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고 있기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패로 낙인 찍고 받았을 거야. 뭐라도 받았겠지. 뭐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계속 민주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특별하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조직관리 관련된 명단도 가져가면서 마치 민주당 전체를 부패 집단화로 하면서 낙인 찍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우리 전체가 피의자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결과적으로는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을 향해서 뭐 종북 주사파라든가 아니면 부패한 집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공격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요. 네. 어쨌든 지금 근데 지금 그 돈을 장 소장님 받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유동규의 진술이 있고 그 앞서 말씀하신 뭐 메모가 나왔다, CCTV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남욱 변호사의 직원 이모 씨하고 그 다음에 그 정민용 변호사, 이 정민용 변호사는 한나라당 보좌관을 오래 했었잖아요. 아실 것 같아요. 오래 했어요. 남욱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유동규 본부장까지 그 건네 증거까지는 CCTV나 뭐나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김용까지 이상으로는 아직까지 넘어갔는지, 없다. 예. 김용에서 뭐 정진상에서 이재명 이렇게 넘어간 증거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나온 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조사하는 거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확인된 것처럼 돈을 받았잖아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수사의 내용을 다 모르고요. 모르죠. 네, 법조인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일단 네. 지금 대응이 어떠냐 부분만 좀 두 분 의견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만 어쨌든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이재명 당시 이제 2016년에 성남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랑 뭐 국정 뭐 농단한 거 아니야? 막 그랬을 때 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랑 청와대는 부인했었죠. 네. 그때 2016년 12월 19일 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압수수색, 현장 검증, 체포, 구속 할 수 있는 모든 수사 방법을 총동원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네. 수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측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그럼 같은 잣대를 들이대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나 이쪽에서요. 자, 그러면요. 그 두 분 말씀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럴 가능성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특검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검찰을 통해서 압박을 해나가고 탄압으로 보이는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거리로 나가 투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아니요. 제가 오늘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 아주 다각도로 취재를 했는데요. 네. 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몇몇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네. 지금 장외투쟁이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한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의석수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 안에서 특히 예산국회까지는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예전부터 야당은 원내대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입법 그리고 예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국정감사 끝나면 바로 국정조사 트랙을 밟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특검은
실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여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넘을 수 없는 문턱이라는 거를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트랙을 밟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국정조사를 세게 밀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네. 대통령실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밝히면서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일종의 뭐 국민 보고 대회라든가 뭐 아니면 뭐 당원 뭐 무슨 보고 대회라든가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소상히 밝히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필요하고 동의한다면 그때는 장외투쟁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장 킥바닥으로 나가는 것은 네. 야당인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한 전술이나 전략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다수가 보입니다. 그런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네. 일단 내일 아침에 있을 그 시정연설 앞두고도 오전 9시에 의총을 통해서 뭐 어떻게 참여할지 말지 이것도 결정을 하겠지만 네. 큰 틀에서 뭐 지금 당장 장애투쟁 뭐 쏟아져 나갈 거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 우선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제 강공 드라이브를 검찰이 걸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언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론조사상으로는 아직까지 이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좀 내려가는 듯한, 그러니까 리얼미터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7일에서 21일 조사, 요것만 일단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이거 보셨겠지만 대통령 긍정평가 소폭 하락했고요. 그 여당 지지율도 사실 하락했고요. 오히려 야당 지지율은 좀 더 올랐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지층은 결집을 하지만 네. 이 바로미터인 무당층이나 지지하는 정당 없음 층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내지 않는 거죠. 아하. 그것이 그냥 민주당으로도 가지도 않고 네.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지도 않고 둘 다 두 정당 다 싫어. 그거는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이렇게 같은데요.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여당이 잘하고 네. 대통령이 잘해야 네. 국정 운영을 잘해야 그래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예. 야당이 잘못했어요 부정과 부패를 한 것 같아요 뭐 저 사람들은 뭐 대선 자금 쓴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그렇다고 야당의 해서? 지지율은 내려올 수는 있지만 반대로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는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장 기자님. 현명한 장 소장님께서 네. 명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보탤게요. 네. 그 18일 날 34.1%였어요. 긍정평가가. 예. 그런데 압수수색한 당일 19일 날 32.1%로 2% 하락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0.2%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네. 수사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경제위기 앞에서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 발로 터진 이 레고랜드 문제 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능함을 보여줘야 돼요. 정부가 이제 새로 탄생한 정부가 6개월도 아직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막 수많은 의혹과 문제들이 계속 나왔는데 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유능함을 보여줄 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고 수사하고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다고 해서 절대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당은요, 네. 여당이 못하면 야당 지지율은 올라가요. 근데 여당은요, 야당이 못하더라도 여당 지지율은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야당을 때려잡는다고 해서 여당 지지율 올라가지 않는다.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경제 어렵고요. 상당히 뭐 안보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뭔가 일을 제대로 하고 국민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보여야죠.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렇죠. 국정도 안정되고 이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되게 웃긴 게 예. 대통령실에서 오늘 나온 워딩이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야당도 국정 파트너로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라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시정연설 참석하라고 그러고. 네. 그런데 이게 아니 전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네. 224대 0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감을 가지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욕설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 안 했잖아요. 한 네. 달이 지나도록 뭐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민주당이 그냥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네. 방식으로 계속 정치를 하면 무당파가 이제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무당파층이 조금 형성이 한 11%대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겠죠. 저런 말씀은 진짜 대통령실 저런 말씀은 민주당 약 올리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소장, 장윤성 기자 두 분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식물 차리기 사면 좋을까? 몰라 알 수가 없어 써보기 전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웰릭스는 선체험 후 구매 써봐야 좋은지 알 수 있으니까 지금 홈페이지에서 홈체험 신청하세요. 이제 웰릭스 없으면 정말 난 몰라 웰릭스. 기다림은 짧게 혜택은 크게 골프 아테온 티고안 올스페이스 폭스바겐의 베스트 라인업을 지금 만나보세요. 최대 12% 할인과 특별한 선물 당첨의 기회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미래에셋증권에서 관리 중인가 봐? 넌 관리 안 하나 봐? 어떻게 하는데? 미래에셋증권이 알아서 하지. 개인연금 관리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리밸런싱.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랩어카운트가 알아서 할게요. 연금 이전도 쉽네. 미래에셋증권에서 관리 들어가야겠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을 꼭 읽어보세요. 정경호 씨, 요즘 뭐지 떠오르는 커피가 있다던데? 당연히 새로워진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죠. 무지 부드럽고 깔끔한 무지방 우유가 들어갔으니 안 떠오를 수가 있나요? 지금도 무지 떠오르는 중 깔끔한 부드러움이 떠오르는 지금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갈수록 자산은 더 커져간다. 네, 뉴스 하이킥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7시 10분에 경제 프로파일링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리어 에너지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날씨가 추워지면서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강 주변 도로 위로 다른 월요일보다 정체가 좀 더 긴데요. 일단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속도를 줄이는 가운데 여의도권 1차로 위로 추돌 사고까지 나면서 답답하고요. 이전 강동에서 암사대교 사이 1차로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 뒤로 서울 양양선 서울 쪽 정체까지 만나면서 덕소선편부터 쭉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는 한남에서 방화대교까지 어렵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 신정교부터 성산대교 북단까지 차량들이 주춤하고요. 반대쪽 오목교 부근 그리고 철산에서 금천까지 서행입니다. 내부수단로 성수 쪽은 홍제동 지난 2차로 위로 조금 전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임자영입니다. 제대로 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됩니다. 특히 1,000억 원을 쓰겠다고 한 장본인이에요. 예. 그러면 이 SPC에 대한 제대로 된 청문회 싸움이 끝나더라도 우리 환노위에서 해야 됩니다. 네. 과거 환노위가 한진중공업 정례고 사태 당시에 저 양호 전 회장 불러서 청문회한 경험도 있고요. 네네. 오늘 저의 제안에 대해서 예. 민주당의 김영진 간사님 또 우원식 의원님도 예.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네. SPC 그룹을 바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기사님이 좋아하는 우티 택시 우티 배차가 자유로운 우티 택시 우티 기사님들 부자 되는 우티 택시 자네
은행 수수료 제로, 호출료 100% 지급. 검색창에 우티 기사 모집을 검색하세요.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맹택시 운행권에 대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안녕하세요, 전현무입니다. 치질엔 먹는 약 치센 얼마나 좋은지 들어볼까요? 애 낳고 치질로 고생했는데 이제 편안해요. 오래 운전해도 가뿐합니다. 먹고 나서 정말 좋아졌어요. 디오스민 성분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 캡슐. 아셨죠? 치질 키우지 말고 먹는 약 치센 약국이 있습니다. 동국제약. 삼성증권에서 만났다. 나만의 천생연금. 날 위해 평생 맞춰주고 관리해주는 나만의 천생연금. 삼성증권 평생연금.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필터. 너 이름이 뭐니? 내 걱정 덜어준 너 대체 이름이 뭐니? 셀메드